오늘 오전에 강명보가 시험 봤거든요. 수학을. 그래서 애들이 11시 정도에 시험지를 사진 찍어서 보내주잖아요. 그게 이제 작업을 해서 이렇게 시험지가 되는 겁니다. 오늘도 이제 운산 충현이 내일 시험이거든. 걔네 한번 풀어보라고 또 만들어주는 거지. 너무 힘들어. 나중에 너희도 나한테 사진 찍어서 시험지 보내줄 때 이게 좀 글씨 좀 안 잘리게 잘 찍어서 보내줘. 잘 안 보여 그림이.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각삼각형 4개를 이렇게 붙인 거래요. 붙였을 때 얘네가 뭐 요거를 길이를 A라 그러고 요거를 B라 그러고 요거를 C라 그러고 요걸 D라 그런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랬더라? 요 넓이가 24. 그 다음에 요 넓이가 6이네, 그지? 이 넓이 24, 이거 6. 그랬을 때 이제 전체 넓이가 최소가 되는 최소값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고, 그때의 순서상 개수까지 물어봤는데, 우선 해보자고. 우선은 우리가 이제 아는 사실은 A와 B를 곱한 거는 이게 반기 나오는 게 48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2분의 1 C 곱하기 D가 6이니까요. 그러면 C랑 D를 곱한 거는 10이라는 사실은 누구나 쓸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 넓이가 최소가 돼야 되므로 요쪽 넓이랑 요쪽 넓이만 잘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거 두 개는 바뀌지 않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궁금한 건 사실 저 사각형 넓이라는 것은 요거랑 요거랑 더한 30에다가, 그죠? 30에다가 2분의 1로 묶었을 때 얘가 BC 더하기 AD가 되나요?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이제 요게 이제 최소가 되는 순간이 궁금하다는 겁니다. 산술기하 무조건 시험에 나오거든요. 요거를 산술기하 쓰는 겁니다. 여기서 BC 플러스 요 AD라는 것은 항상 크거나 같다 2 루트 ABCD, 그죠? 이렇게 돼버리면서 우선 이 값을 알고 있다는 포인트죠. 요거 그냥 둘이 곱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둘이 곱해버리면 되기 때문에 얘가 계산을 해보면은 2 루트가 돼버리고 48 곱하기 10인데 48이라는 게 2 곱하기 10 4 곱하기 반은 24죠. 방금 빼서 48. A, B, C, D 둘이 곱해버리면은 48이라는 게 4 곱하기 12고 12가 두 번 곱해 있는 거지. 4도 2의 제곱이잖아. 그래서 요거 안쪽이가 24의 제곱이 돼버리면서 얘가 48이 되나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얘가 최소가 48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그 반띵하면은 24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사각형 넓이의 최소값은 54 맞나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못하는 애들이 없어요. 이건 다 한다고 애들이. 근데 얘네가 이제 물어본 게 하나 더 물어봤죠. 그렇고 이제 순서상 개수까지 카운트해서 더하라 그랬거든. 그래서 포인트가 어디에 있냐면은 우리가 그 산술기하 절대부동식을 배웠을 때 물론 저 AB가 양수일 때만 성립하는 게 산술기하 절대부동식이고, 얘들아 이거 등호 언제 성립하니 이거? A가 의미인데. 그렇죠. A랑 B랑 어떨 때요? 둘이 같을 때 등호 성립한다는 사실을 쌤이 엄청 강조했잖아요. 학교 시험은 무조건 얘를 걸고 넘어진다고요. 그냥 최소값만 구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그러면 봐봐. 지금 우리가 이 등호가 요 등호가 성립하는 순간이 얘가 최소가 되면서 전체 넓이가 최소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얘네 요 BC와 AD가 어떠하실 때? 그렇죠. 이때가 결과적으로 넓이가 최소인 순간인 거예요. 그러면 저 보세요. BC랑요 AD랑 둘이 같을 때 등호 성립합니다. 최소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얼마로 같았을까요? 둘이 24. 당연한 거죠. 왜냐면 더해서 최소값이 얼마였습니까? 48. 그러면 얼마로 같았을까요? 24. 그렇죠. 근데 애들이 이걸 못 찾대요. 시험에 가서. 하늘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A와 D를 곱한 거는 24가 되는 순간이고, 그 다음에 B와 C를 곱한 것도 24가 되는 순간이면서 이런 것까지 만족이 되는 순서상 개수를 카운트 해주시면 됩니다. 세볼까요? 자, 이게 열심히 살아보는 거죠.
A, B, C, D 네 가지 페어를 잡을 건데요. 보세요. 자, 곱한 게 48이었습니다. 요렇게 곱한 게 48이 돼야 되고요. 요렇게 곱한 게 24가 돼야 됩니다. 24. 근데 양식은 이건 안 되는 게 예를 들어서 얘가 1 곱하기 얘가 이런 건 되겠니 안 되겠니? 네. 이게 안 되지. 왜냐면은 CD 곱한 게 얼마가 돼야 되는데 B가 여기가 아니구나. A, B가 48이죠? 네. 그럼 여기가 만약에 얘가 이렇게 들어가도 괜찮겠어요? 아니요. 안 되죠. BC 곱한 게 얼마가 돼야 되는데? 24. 그렇죠. 이게 말이 안 되죠. 다 자연수라고 그랬습니다. 요런 건 빼시고 카운트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가는 겁니다. 얘가 2가 되고 24가 돼버리면 어때요? 안 돼요. 아, 네, 되세요. BC 요거 이제 요렇게 곱해서 AD가 얼마가 되면 되는 거야? 24. 그러니까 내 말은 사실은 여기만 잘 결정하면 되는데 약간 쫄리면 다 해버리면 돼. 여기 12이고 여기 얼마가 됩니다. 예. 요런 거 성립을 하겠네요. 하나 나왔고요. 계속 갑시다. 자, 얘랑 곱해서 48 되는 페어가요. 3 곱하기 16 되나요? 네. 요건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BC가 얼마가 돼야 되는데요? 아, 24. 요게 안 되죠, 그죠? 아, 이거 버리셔야 되고요. 빼야 되는 경우의 수.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4 곱하기 10이 되나요? 네. 얘는 어때요? 돼요. 됩니다. 이건 분명히 되는 게 있을 거예요. 약소들이니까요, 다. 네. 여기서 C가 2가 되는 거고, 얘가 이러면 되는 거니? 네. 오케이. 되는 찾았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6, 8, 48인데 되나요? 네. 네. 되죠, 그죠? 8, 3에 24, 6, 4. 괜찮죠? 네. 그 다음 또 뭐 있습니까? 8, 8, 6. 얘가 4. 4, 3. 얘가 3. 3. 이러면 되겠지.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24랑 12, 아, 2. 4. 여기가 BC, B가 4 아니에요? B가 4. 여기가 그러면 6. 6. 여기가 2. 이러면 되겠고, 마지막인가 이제 24, 2. 그럼 BC가 이렇게 그치? 네. 더 이상 없어 이제. 왜냐면 여기 48 넘어가면 안 되거든. 그치? 네. 그래서 몇 개 나왔습니까? 네. 하나, 둘, 아, 셋, 넷, 다섯, 6개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게 54였고요. K는 6개입니다. 답은 65번. 그러니까 마지막에 여기서 밀리지 않았을까? 대부분의 수하고 애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호 성립하는 순간이라는 게 이제 얘랑 같아지는 순간인데 얼마로 같아지는 건지 이게 왜 24인지를 설명하는 건 참 어렵습니다. 최종값이 48인데요, 그죠? 그렇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17번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그 무리함수와 어떤 직선의 위치 관계 있죠. 이렇게 좀 복습을 좀 하시는 게 좋아요. 이게 이제 공통수학 마지막 단원이 유무리함수인데 그 유리함수나 무리함수와 그 다음에 이 직선 있죠. 뭐 위치 관계라고 합니다. 뭐 만나냐 안 만나냐 뭐 교점이 뭐 2개이고 싶어 이런 문제 되게 많잖아. 근데 이런 애들 학교 시험은 100% 출제가 되는 문제들인데 이런 문제들은 무조건이야 이거. 항상 무엇으로 접근을 해야 되냐면 그래프로 접근을 해야 돼. 항상 그래프로 해석하고 계산하고 모든 것을 이어가 나가야 되는 것이 이게 연립만 들어갔잖아요. 자꾸 연립방정식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면 이게 폭망이죠 시험에 가서. 무조건 오류가 생겨요. 근데 왜 그런지 설명할 수 있습니까? 유리함수와 무리함수랑 이 직선과의 뭐 교점이 2개가 되고 싶어. 교점이 하나이고 싶어. 만나지 않고 싶어 이런 거 있잖아. 그런 애들을 단순하게 연립방정식으로 풀어버리면 100% 시험에 틀리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분수함수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죠. 그 다음에 무리함수의 모습은 이렇게 생겼죠. 그렇죠? 자, 분수함수의 특징을 말해보세요. 분모가 절대 누가 될 수 없다. 0. 그렇지. 얘가 절대 0 될 수 없다. 그러니까 분모가 0이 될 수 없다는 어마어마한 정의역의 제한을 들고 있는 거라서 이거를 양변에 뭐를 곱한 다음에 연립만 들어갔다가는 분모가 0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놓치게 돼. 그러니까 무조건 틀려. 자, 무리함수. 이 루트 안에 들어있는 애가 반드시 0보다 어때야 돼? 크거나 같아요. 같아야 되지, 그지? 근데 이런 거 연립할 때 제곱하게 되잖아. 네. 루트 없어진다고, 이거. 그러면은
이 안에 들어있는 친구가 0 이상이어야만 한다는 사실이 다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무조건 오답이야. 열림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그래서 쌤이 그래서 이쪽 동네는 무조건 그래프를 그려서 해석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대신에 하나만 체크해드리고 싶은 거는, 근데 만약에 그래프를 해석을 하다가 연립을 하지 말라는 건가요? 그러면 절대 그런 건 아니고요. 연립을 하셔야 돼요. 근데 언제 연립을 하는 거냐면 이때밖에 없어요. 그렇죠. 접할 때죠. 접하는 거를 계산을 하는 방식이 연립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접할 때만 연립을 하신 후 판별식이 얼마가 돼야 된다. 그렇지. 이거 하나는 어쩔 수 없는 거야. 근데 이런 거 있잖아. 교점이 2개이고 싶어. 그럼 판별식이 0보다 큰 건가요? 이런 게 절대로 안 되는 거야. 알았지? 뭐 교점이 없고 싶대. 연립했더니 2차식이 나오네. 판별식이 음수인가요?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 문제 다 틀립니다. 요 계열의 문제가 싹 다 오답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놓치지 마세요. 유무리 함수와 또 다른 함수와의 교점 개수 만나냐 안 만나냐 이런 계열의 문제들은 연립만 가지고 들어갔다가는 다 오답이 생깁니다. 정의역의 제한 때문에 그런 겁니다. 유리함수와 무리함수는 정의역에 못 들어가는 가 있고 부호가 음수가 될 수 없다. 요거를 체크하시는 겁니다. 문제는 너무 쉬워요. 사실 보세요.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fx라는 함수는 루트 오랜만이네 무리함수 이런 애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친구랑요 이 역함수와의 교점 개수라고 합니다. 얘네들이 한 점에서 만나고 싶대요. 야, 기억납니까 이거? 그렇죠. 얘 필요 없죠, 그죠? 이거 증가함수인데 이거 이렇게 증가함수인데 역함수와의 교점은 아유, 제 필요 없지. 누구랑 교점 개수 카운트해도 괜찮아? 그렇지. 절대 놓치지 마시고 얘와의 교점 개수로 사고한다. 이게 포인트고요. 그럼 이제 이 그래프 대충 그려봐야 되는데 y, x가 이렇게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냥 깨알 같은 조언은 뭐냐면 니네가 이제 그래프 그려서 문제 풀 때 맨날 하는 거 이거거든. 이거 먼저 그리고 하잖아. 하지 마, 알지? 이게 XY축인데 내가 매번 보잖아, 애들 시험지를. 이 XY축 그려놓고 맞춰 그리다 시간 더 걸려. 그러니까 그 XY축이 필요할 때만 좀 그래. 실제 문제를 풀 때 XY축이 문제 풀이 안에 관여할 때가 있거든. 뭐 X축과의 뭐 교점을 어디를 하고 이럴 때 있잖아. 그럴 때는 이게 필요한데, 근데 내가 보기에는 한 60, 70%의 문제들은 XY축은 없어도 돼. 그냥 그래프만 그리면 되는 거랍니다. 시간 뺏기지 마시라는 겁니다. 결국 그 타임 어택 때문에 애들이 응용이 안 돼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자, 그렸습니다. 얘는 그 꼭지점의 좌표가 이게 마이너스 3,k인 거 아시죠? 얘가 이렇게 x가 마이너스 3이 불변이죠. 그러면서 요 k 값이 변화하면서 무리함수가 요렇게 될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교점이 한 개 나오실게요. 내가 보기에는 뭐 이렇게 뚫고 들어갔다가 내려가면 교점이 2개니까 얘들아 얘는 교점 몇 개야? 하나지, 그지? 없다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다가 안 나니까, 그지?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요 포인트 이 k 값이요 그냥 얘보다만 크면 무조건 교점이 하나입니다. 근데 여기가 마삼이잖아. 여기 뭐 당연히 마삼 아니겠니? y좌표가 y는 x 위에 있는 건데. 그래서 첫 번째 답은 k는 마이너스 3보다 어떤 분 되겠네? 크면 되겠다. 근데 두 번째로 그럴 수도 있는데 얘가 요 정도에 걸렸더니 이렇게 가다가 뭐 했을 수도 있어. 그렇지. 요 때도 한 번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애들이 왜 틀렸겠어? 그렇지. 얘 때문에 틀리는 거야. 그거 놓치는 거지 뭐. 그러면 접할 수도 있었군요. 그러면은 이 무리함수랑 y는 x가 접한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어요. 연립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랑 이렇게 연립해서 판별식이 얼마가 되어라? 0이 되어라. 뭐 넘긴 다음에 제곱해서 넘겨서 2차식 만들고 판별식을 0 해버리면 k값이 얼마가 구해본 사람 얼마 나오니? 마이너스 4분의 13 나오죠. 거기서 k값이 마이너스 4분의 13이 나옵니다. 이거 많이 하던 거라서. 그래서 두 번째 답은 k가
마이너스 4분의 13도 괜찮습니다. 근데 아까 뭐 4K가 음의 정수라고 하네요. 그럼 여기다 4배 하시면 되겠는데? 여기다 곱하기 4를 좀 해주면은 얘가 이제 4K가 마이너스 12보다 커야 되네, 그지? 그러면은 얘가 음의 정수라며. 얘보다 큰 음의 정수가 되게 만들어주는 K, 뭐겠습니까? 4K가 가질 수 있는 값은 마이너스 11부터 마이너스 1까지가 있는 거 아니겠니? 얘가 음의 정수면 되니까 마12보다 커야 되잖아. 여기서 몇 개 탄생했고 11개 탄생했지. 답이 그래서 2번 답 엄청 많겠지. 하지만 여기다 4배해도 얼마가 되니? 그치, 이것도 괜찮은 거지. 그럼 답은 총 몇 개? 12개.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지. 괜찮아요? 어렵지 않은데 이 짜잘짜잘한 디테일 때문에 오답이 나갑니다. 자, 18번 한번 보시고요. 자, 우선은 전체 집합에는요 원소가 이제 요렇게만 가질 수 있대요. 그 다음에 이제 공집합이 아니라고 합니다. A도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이고요. B도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이고 A도 공집합은 아니고 B도 공집합은 아니라는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근데 얘네가 이제 그 다음에 저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 이 순서쌍이 있죠. 집합에 비해 순서쌍. 이 순서쌍의 개수가 총 몇 개 나왔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8개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겠죠. 자, 가족권 보세요. 가족권입니다. 자, 어떤 원소 집합에 의해 자, 동그라미 쳐봐. 어떤이 나왔지? 반드시 출제하는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집합에 의해 어떤 원소 X 어떤 원소 X에 대하여 걔가 X제곱의 마이너스 4X 플러스 K라는 애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것을 만족한다 이 말이거든. 자, 이게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냐면 집합의 원소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들 중에 어떤 애가 이거를 만족해야 한다. 그 말은 집합의 원소 중에서 얘를 만족하는 애가 적어도 하나는 존재한다. 그러니까 다 만족할 필요는 없고요. 어떤이란 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집합의 원소 중에서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원소가 없지만 않으면 이 명제는 참입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떤입니다. 어떤. 그 다음에 나조건은 뭐라고 그랬냐면 집합 B에 또 어떤 또 나왔어 이거. 어떤 원소 X에 대하여 그 X는 집합 A에 포함되지 않는다. 아, 불편해. 얘가 참이니까 미안해요. 망한 것 같은데요? 잘못 읽었는데. 네. 주원이가 시험지가 경아 좀만 기다려. 쌤이 금방 뽑아줄게. 야, 잘못 읽었잖아. 그 명제 부정이 참여되잖아. 아무도 얘기를 안 해도 자, 설마 너희도 못 읽은 거니? 나 맛있는 줄 알았어. 아, 그래요? 다음 두 명제에 부정이 참여돼. 그럼 첫 번째 거 부정해봐. 집합 A에 모든 원소 X지. 왜냐면 어떤 애 부정이 모든이잖아. 모든 원소 X에 대하여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K는 0보다 어때야 한다? 크다. 요게 만족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나 조건의 부정은 뭐냐면 집합 B에 또 모든으로 바뀝니다. 어떤으로 바뀝니다. 집합 B에 여기서 어떤이 생기는군요. 어떤 원소 X에 대하여 그 X는 집합 A에 포함된다 이러시면 되겠네요. 이거를 만족하는 순서상 개수가요 28개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해석을 해볼게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돼. 어차피 이거의 부분 집합이어서 이 집합 A가 가지고 갈 수 있는 원소도 얘네들 중에 하나거든. 그치? 근데 이게 집합 A 원소가 몇 개인지를 모르는 거야. 근데 만약에 집합 A 원소가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하나만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 하나만 있다. 하나만 있으면
이 집합 B의 어떤 원소가 A에 포함돼야 되는데, 근데 뭐야? 집합 B 원소가 몇 개밖에 없다면? 하나밖에 없다면, 그럼 집합 B는 이거를 반드시 포함해야 되지, 이렇게. 이제 포함해야 되지. 그러면서 얘가 더 들어올 수 있어, 딴 애들은. 근데 얘가 어차피 얘네 중에 하나지 않겠니? 그러면은 이 나머지에 들어올 수 있는 후보군이 3개 들어온 거지. 나머지 원소가. 그러면은 이 집합 B가 만들어지는 개수는 2의 몇 승계 만들어집니다. 그렇지. 부분 집합 개수로 8개가 만들어지지요. 그쵸? 근데 이게 문제는 이 집합 A가 이 하나의 원소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 하나가 누군지를 모르죠. 그러면 또 이 8개의 케이스가 몇 가지가 존재합니다. 4가지가 존재하죠. 그래서 원소가 딱 하나밖에 없을 때는, 그럴 때는 8 곱하기 4개가지가 되면서 몇 가지가 나와요? 집합이 순서상 32개가 나오네요. 뭐 아닌가 봅니다. A의 조건도 해야죠. 그죠? 모든 원소라서 그러니까 얘가 이 별이 이거를 만족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얘를 만족하는 원소가 하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만족하는 애가 하나밖에 없다면 이런 뜻입니다. 저기 하나밖에 없으려면은 곱하기 사용하지 말고 저기서 하나밖에 안 나와야 된다. 그렇죠. 미안해요. 초반에 어떤 부정대 말려가지고요. 지금 얘를 만족하는 애가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몇 개밖에 안 나옵니다, 이거. 8개밖에 안 나와. 얘 상승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그럼 만약에 이거를 만족하는 얘네들 4개 중에서 얘를 만족하는 애가 몇 개 있다면? 2개. 연습을 해볼까? 예를 들어서 얘를 만족하는 애가 별이랑이가 세모가 이 2개가 이거를 만족한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은 집합 A는 얘네 2개를 무조건 둘 다 가져가야 하나? 그건 아니지. 어차피 집합 A의 모든 원소가 얘를 만족하면 되는데 이거를 만족하는 원소가 2개 있다면 집합 A는 얘만 갖고 있어도 되지. 또는 세모만 갖고 있어도 되지. 또는 세모랑 별을 둘 다 갖고 있어도 괜찮지. 이런 3가지 케이스가 나오는 거야. 따져보자. 자, 방금 해본 거야. 요때는 집합 B가 반드시 뭘 갖고 있어야 됩니다. 별을 갖고 있으면서 나머지만 조금 더 채워주시면 되겠죠. 여기서 수소사 몇 개 나옵니까? 2에, 그렇죠. 2의 3승계 8개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자, 여기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기도 몇 개 등장을 하고요. 8개 등장을 합니다. 여기가 포인트죠? 자, 집합 A 원소가 2개입니다. 근데 집합 B에 어떤 원소가 A에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그 말은 여기서 탄생하는 이 집합 B라는 것은 이 별이랑 세모를 다 갖고 있어야 되나? 아니지. 이 2개 중에 적어도 몇 개만? 하나만 갖고 있으면 되지. 우리가 이제 부분 집합 개수 배울 때 이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 중에서 어떤 특정 원소 2개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할 때는 그렇지. 반대를 빼는 것으로 배웠잖아. 6번으로. 전체 부분 집합 몇 개 중에서 16개 이 4제곱 중에서 어떤 2개를 포함하지 않는. 그럼 이게 몇 승? 2승. 그렇지. 이렇게 하기로 배웠단 말이야. 이 몇 개 나와 이거? 12개 나오지. 끝난 것 같아. 얘 8개, 8개. 요렇게 더하면 몇 개가 돼? 요게 진실이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얘를 만족하는 이거 하나, 둘, 셋, 4개 중에서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원소가 몇 개면 되는 거다? 2개면 되는 거네. 여기서도 잘해야 돼. 이게 다 공수 원투 기본기라서. 잘 봐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딨어? 이 부등식 가지고 오는 거야. 이렇게 돼서 이제 이거를 풀었을 때 얘를 풀었을 때 요 4개 중에서 만족되는 원소가 몇 개 있어야 한다. 그러거든. 근데 여기서 그래 내가 2차 함수 잘해야 한다는 거야. 자, 이거 어디를 불러서 2차 함수니? 아래를 불러보지. 대칭 축이 얼마고? 이런 거 항상 잡아내야 돼. 축이 여기가 이렇게 있다는 거야.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붕 떠 있어. 붕 떠버렸어. 그럼 이거 부등식의 해가 뭐야? 없어요. 모든 실수. 이게 모든 수란 말이야. 크니까 그치? 이거 다 될 거잖아 4개가. 그럼 안 되겠지. 그럼 좀 내려와서 이렇게 들어갔을 때
여기가 2잖아. 축인데. 근데 보니까 이게 나머지 애들이 2보다 다 어때 얘네가? 그 왼쪽에 있는 거잖아. 근데 두 개가 만족됐으면 좋겠다며. 2차 부등식이 x축보다 2차 함수가 x축보다 위쪽 찾는 거라서 여기가 딱 이게 답이지 않겠니? 네. 그러면 얘보다 왼쪽이 답이고 또는 이거보다 오른쪽이 답인데 얘들아 이쪽 동네에는 없잖아 쟤네가. 네. 그럼 내가 보기에는 이 4개 중에서 2개가 얘를 만족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니네가 보기엔 그 2개가 누구랑 누구니? Y랑 Y. 그렇지 이게 무조건 나와야지. 그러면 선생님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있어야 진실이겠다 이런 생각하게 되는 거야. 그래야지 요거 2개만 만족이 될 거 아니겠니? 괜찮아요? 그러면 이제 끝났습니다. 답 내려가면 되죠. 그럼 요 2차 함수한테 마일 넣었을 때 함수값이 0보다 어땠으면 좋겠고 그래요. 그렇지 0 넣었을 때 짱. 이러면 게임이 끝난다는 거야. 그거 등호 잘 체크해 볼게. 그러면 우선은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주세요. 그럼 5 플러스 k가 되나요? 0보다 어땠으면 좋겠습니다. 컸으면 우선 좋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딱 걸리면 어때요? 걸리면 여기가 빵꾸 뽕 안 돼요. 안 돼. 이제 빠져나가죠. 여기 등호 넣으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k는 마이너스 5보다 어때야 하고 커야 돼. 커야 되고 x에다가 0을 집어넣겠습니다. 둘이 사라지네요. 그죠? 그럼 k밖에 안 남습니다. 물론 음수면 아주 좋고요. 0에 딱 걸리면 어떻습니까?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그거보다 빵꾸 뚫려서 왼쪽이 답이기 때문에 0을 어차피 못 가져가죠. 여긴 등호를 넣어주셔야 합니다. 답은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k는 마이너스 5보다 커야 되고 0보다 어때야 한다? 작거나 같다. 여기 점수 몇 개 있습니까? 5개. 그게 그래서 답이 1번입니다.